안녕하세요. 금융투자 전문가 용사부입니다. 이 용사부와 함께하는 테마, SK 하이닉스는 날아다니는데 왜 삼성전자는 빌빌대는 거야? 자, 먼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를 일봉을 통해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승승장구 우상향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조금 오르는 듯 싶더니 제자리로 다시 빠졌군요.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 참 답답하겠죠? SK 하이닉스 이 차트상 작년 12월 저점 124,500원이었고요. 최근의 고점은 21만원, 저점 대비 69% 상승. 6월 3일 날로 본다면 193,400원으로 55%나 저점 대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삼성전자는 2024년 1월 저점이었는데요. 77,000원, 그리고 최근 고점은 86,000원, 저점 대비 21.6% 상승. 현재는 한 76,000원 정도로 7.5%. SK 하이닉스는 55% 상승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7.5% 상승.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비해 잘 나가는 데는 엔비디아의 뒷배가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엄청난 실적으로 세계 주식시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 리드하게 된 발단은 오픈 AI 챗 GPT 내놓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놀라고 있지만 이런 생성형 챗 GPT AI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초반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더욱 이런 단계가 성숙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AI, 인공지능을 원활하게 구동하기 위해서는 현재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라고 하는 핵심 칩, H100, 이게 반드시 필요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H100 AI 가속기를 무지막지하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이 AI 시장 규모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그 성장률 또한 앞으로 엄청 클 것 같습니다. 지난해 1,502억 달러, 약 200조 수준이었는데요. 2030년까지 연평균 무려 36.8% 평균 성장해서 1,800조 시장, 지난해 대비 9배 이상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증설 경쟁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MS가 투자한 오픈 AI는 2028년까지 1,000억 달러 135조 정도를 투입해서 슈퍼컴퓨터를 포함 초대형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재 데이터 센터 투입 비용 대비 무려 100배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죠. 두 번째, 아마존 웹 서비스를 AWS라고 하는데 향후 15년간 데이터 건설하는데 1,500억 달러, 202조. 이 AWS는 2020년 이후 현재 2배 이상 부동산 보유량을 늘렸어요. 이 모두가 데이터 센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구글 올해 지난 1월 영국 런던 외곽에 데이터 센터 10억 달러, 1조 3,8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스라 데이터 센터는 온전히 AI 인공지능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계 데이터 시장 규모는 올해 3,402억 달러, 456조 수준에서 2028년 588조 수준, 연간 평균 6.65% 쭉쭉 성장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그 안에 핵심적인 칩, AI 가속기 또는 GPU라고도 합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 H100이라는 반도체 칩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메타 페이스북이죠. 최신 발표한 LLM, 이 메타 모델 이름을 라마3라고 하는데, 이 경우 H100이라는 AI 가속기가 24,000개가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H100 한 개의 가격은 3만 달러 정도 하죠. 그러면 이것만 24,000개 환산하면 7억 2천만 달러, 흔히 우리나라 돈 1조 원에 해당됩니다. 이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 MS, 메타, 아마존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개발 배포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H100을 많이 구매 실질적으로 했었고, 여기에 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 H100 10만 개를 사용해서 현재 최대 규모 GPU 클러스터보다 4배 이상 큰 기가 팩토리를 구축, 내년 가을까지 세계 최대 규모 AI 슈퍼컴퓨터를 마련하겠다 라고 하면서 AI 개발 스타트업 일론 머스크의 회사가 하나 있어요. XAI라고. 그래서 8조 1,700억 정도를 조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엔비디아의 주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야,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군요. 2022년 10월 달만 해도 100달러 수준에 불과했어요. 현재는 1158달러 고점을 형성을 하고 지금은 1100달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그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었죠. 그 일본인이 나 엔비디아 투자해서 왕창 돈을 벌었다라고 인증샷을 올립니다. 엔비디아 주식을 사서 무려 17,000%의 수익을 얻었다 자랑질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엔비디아의 H100과 도대체 SK하이닉스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H100에는 HBM이라는 메모리 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과거 GPU와 메모리는 반도체 기판에 별도로 꽂혀 있었죠. 근데 이게 GPU가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GPU에게 그 메모리가 그 일감을 주는 어떤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리가 GPU에 붙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공간은 한정적이죠. 그래서 메모리 한 개가 아니라 지금 현재 H100은 8개를 쌉니다. 메모리를 여러 개를 적층 쌓아놓는 HBM이 그래서 주목이 된 거고, 여기에 TSV 공법이라고 있어요.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는 칩을 뒤집어 연결한 기술로 수직으로 연결하는, 그렇게 해서 데이터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켰죠. 이것을 현재 능가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SK하이닉스가 2013년 HBM 세계 최초로 개발, 그래서 계속 발전시켜 현재 글로벌 선두 탑 티어가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림에서 보듯이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H100에 HBM3가 탑재되는 것이고, 이 HBM3를 거의 독점적으로 누가 공급하고 있다? 엔비디아에게 SK하이닉스가. 그래서 돈을 잘 버는 거죠. 향후 H200이 나오는데 여기는 8단짜리가 아니라 12단짜리 메모리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최강 메모리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 도대체 이 HBM 아파트형 메모리 반도체 못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죠. 만들고 있긴 했었죠. 지난해 HBM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 38%, 53% MS를 점유하고 있는 SK하이닉스를 뒤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올해 엔비디아에게 납품하는 HBM 점유율이 SK하이닉스가 80%라고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못 만드는 건 아니고 만들긴 한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율입니다. 정상 제품이 나오는 비율이에요. 10에서 20%에 불과해요. 삼성전자 지금 미치고 팔짝 뛸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우리는 80% 달성했지롱 하고 약 올립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용사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자, HBM 생산 수율을 높이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SK하이닉스가 개발한 여러 층의 칩을 쌓은 뒤 보재를 한 번에 넣어서 한 번에 굳히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MRMUF 방식. 이런 방식은 삼성전자가 쓰는 방식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경쟁업체라고 치지도 않았던 SK하이닉스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합니다. 기존의 방식과 혼용하기로.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보면 SK하이닉스가 HBM 생산 효율, 생산 수율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말입니다. 한미반도체가 2017년 독자적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듀얼 TC 본드. 이게 생산 수율을 굉장히 높였어요. 그런데 아직 삼성전자는 이것을 한미반도체로부터 한 대도 공급을 받고 있지 못하죠. 왜 그러냐? 2012년 특허 분쟁이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사이에 벌어집니다. 원래 한미반도체는 2000년도부터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삼성전자에 아주 잘 납품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2007년도에 삼성전자가 더 이상 후공정 본딩 장비를 한미반도체에 주문하지 않아요. 알고 봤더니 삼성전자의 자회사 세크론이 있는데 이 유사한 장비를, 본딩 장비를 대량 납품하면서 어디에? 삼성전자에. 한미반도체의 시장을 잠식, 즉 납품을 받지 않게 된 거죠. 한미반도체 열 받았겠죠? 자, 특허 침해 소송 들어갔죠? 결론적으로 승소는 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괘씸하죠. 한미반도체와의 거래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 이후 SK하이닉스와 HBM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세계적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엉뚱하게도 한화 정밀기계에서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했어요. 뭐를? TC 본딩 장비를. 야, 이거 뭐야? 한미반도체를 SK하이닉스가 또 배신하는 건가? 더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뭐냐?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있는데 그 회사의 자회사도 TC 본드 장비를 개발 완료했다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는 어찌 됐건 한미 반도체든 한화 정밀기계든
ASML 자회사든 TC 본딩 장비를 도입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 2월에 말입니다. 세계 최초로 8단이 아니라 12단 HBM을 개발합니다. 12단 HBM을 엔비디아 측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두 회사 모두 퀄리티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업계에서는 둘 다 승인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현재 체제가 그런데 HBM은 SK 하이닉스가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파운드리 그것을 만들어주는 쪽은 어디다? 대만의 TSMC. 이렇게 두 개 별개로 구분되어 있네요. 이거 가격 협상, 특히 비용 구조에서 문제가 있겠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수율이 잘 나와서 삼성전자 거를 엔비디아가 채택을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업체이기도 하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납품업체도 투트랙화하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납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려 향후 HBM 12단짜리도 10조 이상 발주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현재 7만 전자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최근 엔비디아의 또 경쟁 회사가 있죠. AMD가 3나노 저전력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로 삼성전자를 낙점할 것 같습니다. 플러스 지난달 5월 반도체 우리나라 수출 동향을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 54.5% 증가, 업종별로 봤을 때 압도적으로 상승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7개월 연속 증가고요. HBM 같은 고가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레거시 반도체 수출도 엄청 증가했다라는 것이고 향후에도 증가할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 등으로 보아 삼성전자의 향후 주가의 방향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더불어 주가 자체도 많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너무 속쓰려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과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용사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따라하면 부자 되는 따부TV 용사부였습니다. 따부!